자, 이번 시간에는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다이나믹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스타틱 라우팅을 이제 살짝 리뷰를 하고 다이나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라우팅은 이제 정적 라우팅이라고 우리가 하고 관리자가 직접 설정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직접 설정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토콜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직접 설정함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를 본다 그러면, 자,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환경에서 IP 라우트 하고 네트워크 주소, 목적지 네트워크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에 대한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넥스트홉 주소 또는 엑시트 인터페이스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라우터가 들어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야 돼요. 길이 이제 두 가지야.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우팅을 하는 거죠. 자, 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자, 요 길을 지칭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로 나가면 된다 하는 폴트 이름. 그게 엑시트 인터페이스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나갔을 때, 이쪽으로 나갔을 때 도착하는 지점이 있어요. 도착하는 지점. 도착하는 이름, 지점도 폴트 이름으로 쓸 수 있겠지만, 내 폴트 이름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가면 도착하는 요 지점에 대한 정보는 주소로 쓰자. 그래서 next hop address로 쓰자.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next address랑 exit interface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나오는데 exit interface는 그 라우터에 있는 폴트 이름이고요. next address는 이 폴트를 통해서 나갔을 때 나오는 그 지점의 IP 주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관리거리 있는데 이 관리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뢰도. 요거 설명은 뒤에 이제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설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실습했던 게 이거죠. 여기 라우터 A, B, C가 있고요. 네트워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우터는 두 개는 알고 세 개는 몰라. 이 라우터 B는 세 개는 알고 두 개는 몰라. 어디 몰라? 여기랑 여기 모르는 거죠? 요 라우터 C는 두 개는 알고 세 개는 몰라요. 두 라우터는 네트워크는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알지만 나머지 몰라.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IP 라우터를 통해서 설정을 했었어요. 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쇼 컨트롤러로 뭘 알아보라 그랬냐면 요 시리얼 링크가 DC냐 DT냐 요걸 알아보라 그랬어요. 이거 왜 알아보라 그랬지? DC2인 경우에는 클락 레이트 64,000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DT는 쓸 필요가 없어요. 단말이니까. 그래서 웬인 경우에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쪽인지 이거를 기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패킷 트레이서는 사실 여러분이 까먹고 설정을 안 했다 그래서도 통신은 돼요. 통신은 되지만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클락 레이트 20만인가 이렇게 찍혀요. 클락 레이트 20만을 찍히는 것까지 좋아. 패킷 트레이서 시뮬레이터니까 통신이 되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실제 장비에 가서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통신이 될까요? 통신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락 레이트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저 이거 안 해도 라우팅 핑도 되고 라우팅 테이블도 만들어주고 다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로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장비에서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락 레이트 64,000 요거를 해서 봐야 되고 실제로 제대로 됐는지를 보려면 여기 보세요. 여기 다 DC이고 클락 레이트 64,000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트러블 슈팅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쇼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64,000인지 확인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쇼 런을 통해서 각 인터페이스에 IP 주소가 제대로 돼 있나 10.1, 25, 25, 25, 그 다음에 노우샷 다 됐는지, 그 다음에 시리얼 0/0, 여기 주소 40.1, 25, 25, 250, 클락 레이트 이렇게 다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요거 집어넣었어요. IP 라우트 168.90.50.0 이거 모르는 네트워크 3개를 하는 거예요. 라우터 A는 2개는 알고 3개는 모른다 그랬어요. 2개는 요거하고 요거는 알고 얘는 모르는 거예요. 이 3개를 여기 써줘야 돼. 이걸 찾아내기 위한 게 라우팅 프로토콜이거든. 그러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 3개를 자동으로 찾아주지만 스태틱으로 할 경우에 이 모르는 걸 내가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3개의 네트워크를 모르고 이 3개의 네트워크는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되고 요거는 뭘로 쓴 거예요? 넥스트 어드레스. 요거는 엑시트 인터페이스. 자, 2개가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 그러면 같은 역할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show IP int brief를 하시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인터페이스, 그 다음 IP 주소, 그리고 상태들을 알 수 있게 돼준다라는 거죠. 이 2개가 업이 돼야 돼요. 요거는 2계층, 요거는 3계층 업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administratively down은 1계층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우샷이 되어 있는, 셧다운이 되어 있는. 셧다운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지 이제 데이터가 갈 거 아니에요? 요거 해제시켜주는 명령어 노우샷을 해주면 요것은 해제가 돼요. 자, 근데도 계속 이 상태야. 내가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태야. 그러면 케이블이 문제인 거예요. 실제 그래서 실제 케이블 꽂고 할 때 분명히 다 해줬는데 이게 계속 administratively down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케이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케이블을 교체해 줘야 돼요. 자, 라우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여기 라우터 A에 계속되는 거네. 자, show IP 라우트에서 라우팅 테이블 보는 명령어. 자, 이거 라우팅 테이블 보는 명령어. 자, 거기서 보시면 5개가 다 나와야 돼요. 네트워크.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개가 다 나와서 존재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 C가 2개죠. C는 여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연결을 의미해요. 직접 연결. 직접 연결된 거고 S는 스태틱으로 연결된 거. 스태틱으로 얻어진 정보.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연결된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이 뒤에 이제 인터페이스 나오는 거 빼고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이 나오고요. 근데 넥스톱 어드레스를 쓰면 이렇게 via 뭐뭐를 경유해서 이런 스타일로 나오게 되고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모르는 네트워크를 입력해줘야 되는 거. 우리 진짜 지난 시간에 이거 실습했잖아요. 그죠? 자, 라우터 B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알고 2개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을 몇 개 해줘야 돼. 2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2개 여기 IP 라우트 2개를 입력을 해준 거예요. 10, 30. 여기가 10.0, 여기가 30.0이니까 2개를 써준 거죠. 그래서 얘는 10.0은 넥스톱 주소가 아니라 엑시트 인터페이스 썼으니까 엑시트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넥스톱 주소를 썼으니까 view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자, C는 라우터 C는 모르는 게 하나, 둘, 3개예요. 자, 얘는 뭘 써서 하려고 하냐면 디폴트 라우팅을 쓸 거예요. 디폴트 라우팅은 뭐 하는 거냐면 야, 나 다 모르겠으니까 내가 아는 거 이거 2개 빼놓고 나머지 모르는 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로 누가 한다 그랬죠?
PC에서 디폴트 라우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하는 거 있었죠? 이게 바로 디폴트 라우팅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모르는 거 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걸 추가했어요. 모든 IP 주소는 시리얼 0/0으로. 그럼 누구야? 여기로 가면 라우터 B가 나오죠. 얘는 엑시트 인터페이스 썼고 여기에 넥스트톱 주소를 쓸 수도 있어요. or 그럼 넥스트톱 주소가 누구냐면 168.90.50.1번 요거 여기를 통해서 나가면 나오는 요 주소 그게 넥스트톱 주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달라요. S에 별표가 붙었어요. 별표가 여기 찾아보면 디폴트가 별표예요. 스태틱 중에서도 별표다. 디폴트 라우팅이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는 시리얼 0/0으로 내보내라. 요거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다이나믹 라우팅을 볼 텐데 다이나믹 라우팅은 자,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거예요.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동쪽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게 다이나믹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원격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웃 라우터와 통신을 해. 통신한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주고받아.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거, 이 정보는 뭐냐면 라우팅 정보겠죠? 이렇게 주고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게 다이나믹 라우팅이에요. 자, 그래서 다이나믹 라우팅의 장점을 보시면 적응력이 높다. 네트워크 상황이 바뀌면 이웃 라우터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새로운 링크를 알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유지 보수가 쉽다. 무슨 파라미터가 변경이 되거나 뭐 새로운 길이 생기거나 아니 그 케이블의 용량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도 자기가 알아서 정보를 찾아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뭔 소리냐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데 자 여기는 3홉짜리고 여기는 2홉짜리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길은 짧은 길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로 이제 이게 좋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걸 설정했어요. 요 길로. 그랬는데 여기가 10Mbps로 만든 길이에요. 얘도 10메가. 근데 얘를 업그레이드 했네. 1기가. 그럼 여러분 이제 어느 길로 갈 거예요? 이제는 위에 길로 가야지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빨라. 그지? 이게 더 좋은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 위에 길이. 그럼 위에 길로 변경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스태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스태틱은 IP 라우트 이렇게 해갖고 내가 입력을 해줘야 돼. 관리자가. 다이나믹은 기다려. 프로토콜이 해줄 동안 라우팅 프로토콜이 변경해줄 동안 기다리면 돼. 그러면 자동 알아서 다이나믹 라우팅이 이웃 라우팅 정보를 수집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이나믹 라우팅의 단점은 프로세스 오버헤드가 높다. 이런 거 계산해야 되잖아. 이런 거 뭐가 좋은지 이런 거 해서 여기가 좋은 거네. 이런 거 계산하려면 CPU하고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다음 대역폭 이용률이 높아요. 이거 뭐냐면 이웃 라우터하고 통신한다며. 통신한다는 건 대역폭을 쓴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요건 다 상대적 비교 대상이 스태틱하고의 비교예요. 스태틱. 비교 대상은 스태틱. 스태틱과 비교했을 때 이런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단점을 갖는다. 이런 소리죠. 자, 다이나믹 라우팅의 종류를 보시면 자, RIP, IGRP, EIGRP, OSPF, BGP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자, 다이나믹 라우팅을 이용하는 라우터의 기능을 보면 자, 라우터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구축해요. 경로를 결정했죠. 그 다음에 IP나 IPX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전송을 해줘요. 전송. 그래서 라우터가 하는 역할은 경로 설정하고 전송,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로 결정하는 데는 어떤 프로토콜을 쓰냐면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송하는 데는 무슨 프로토콜 쓰냐? IP나 IPX를 쓴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3계층 프로토콜 있죠? 흔히 얘기하는 3계층 프로토콜이 하는 일은 요 전송. 경로 결정은 이 3계층 프로토콜을 도와주는 거예요. 얘를 도와주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3계층 프로토콜이 전송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프로토콜이 경로 결정이에요. 얘는 이제 도와주는 거, 이제 얘가 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 얘는 라우트 된 거 같고 경로를 실제 찾아주는 거, 라우티드라는 말을 써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다이나믹 라우팅의 기본 용어가 나올 텐데 어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율 시스템이 있어요. 자율 시스템이 뭐냐 모르겠죠? 자율이란 말은 뭐예요? 자율. 스스로 규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이 이렇게 전 세계가 있으면 전 세계 인터넷은 이걸 하나로 놓고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AS로 나누어 있어요. 그리고 AS를 부르려니까 어려워서 번호로 불러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는 누가 매겨주냐면 IANA라고 요거 N자가 가운데 N자가 넘버에 뜻한 거거든요.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곳이 IANA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S로 나눠지고 이 AS는 번호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AS 내부에서의 라우팅은 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래서 자율이에요. 요 안에서 경로를 어떻게 하는 건 네 맘대로 해. 근데 이 AS의 대표 요거끼리 라우팅을 해요. 요건 얘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요 안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자율이에요. 너의 규칙대로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KT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AS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KT는 KT망을 알아서 구축할 거고 SK망은 SK망이 알아서 구축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IGP가 있고 EGP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 내부 공사해주는 회사,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인테리어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인테리어 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건 없어요. 아파트를 짓는 건 건설회사가 지어요. 인테리어 회사는 내부만 해요. 자, 그래서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래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AS의 대표들, 이 AS의 대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더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요. 보더 게이트웨이. 보더 게이트웨이. 보더 게이트웨이. 이 보더 게이트웨이는 AS의 대표예요. 그래서 대표끼리 라우팅하는 거. 이건 BGP. 자, BGP의 약어 여기 써 있죠?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경계에 있는 게이트웨이끼리 하는 프로토콜 이런 소리예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대표끼리 AS 대표끼리 애프터 서비스도 아니고 줄구면 안 돼. AS끼리 통신할 때 AS끼리 통신이 아니라 라우팅할 때 그때는 이 BG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써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인터넷을 하나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BGP 요거 하나만 써요.
자, 나머지 RIP, IGRP, OSPF, EIGRP는 AS 내부에서 사용. 자, 근데 여기서 RIP랑 OSPF는 표준화가 된 거고요. IGRP랑 EIGRP는 누가 쓰는 거냐면 시스코 회사에서 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스코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시스코 라우터끼리는 쓸 수 있는데 다른 회사 라우터가 들어오면 쓸 수가 없죠. 표준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라우터라고 하는 모든 제품 만들 때는 RIP도 구현 가능해야 되고 OSPF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RIP를 동작시켰을 때는 다른 회사 제품하고도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기가 안 나오겠죠. 그 테스트에서 제품 출시를 할 때 맞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게 AS.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 다이나믹 라우팅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이나믹 라우팅의 종류를 구분할 때 AS 내부와 AS의 대표끼리 라우팅하는 거를 이제 가를 수 있는데 AS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거와 대표끼리 라우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administrative 이거 참 발음하기 힘들어요. administrative distance는 신뢰 정도예요. 신뢰 정도. 경로에 대한 신뢰 정도. 그래서 0일 때 신뢰도가 높고 255면 신뢰도가 낮아요. 자, 그 신뢰도에 대한 게 여기 프로토콜에 써 있는데 자, 여기 보면 connected 또는 static 경로 설정 시 exit 인터페이스 설정한 경우 그리고 static 요거 있어요. 자, 당연히 직접 연결된 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바로 옆에 연결돼 있으니까 내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 거리가 당연히 제일 높은 0이에요. 근데 스태틱이 여기 두 개 나와요. 근데 스태틱은 하나는 엑시트 인터페이스야. 그럼 다른 하나는 뭐야? 넥스트 홉 어드레스지. 하는 행동은 똑같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요. 스태틱을 설정할 때 넥스트 어드레스를 할 수도 있고 엑시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차이가 나는 거는 엑시트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거는 디폴트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가 신뢰 거리가 0이고 넥스트 어드레스로 했을 경우는 같은 스태틱이지만 얘는 1번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뭐 EIGRP, Summary Route, 뭐 External BGP, EIGRP, IGRP, OSPF는 110, RIP는 120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관리 거리예요. 관리 거리. 그럼 이게 신뢰도인데 신뢰도가 언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냐면 여기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데 길이 이제 두 가지예요. 근데 요거는 스태틱이 주는 길이고 요거는 RIP가 주는 길이에요. 그럼 경로가 A에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의 경로가 두 개란 말이야. 근데 라우팅 테이블에는 경로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돼. 라우팅 테이블에는 경로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씩.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하지? 어떤 걸 선택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지? 그때 결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거예요. 자, 관리 거리가 낮은,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프로토콜이 주는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올라가겠어요? 스태틱, 뭐 엑시트를 쓰건 넥스톱을 하건 0 아니면 1이고 RIP는 120이에요. 둘 중에 누구 거를 올려요? 얘 거를 올리는 거예요. 이 스태틱이 주는 경로가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쓰여지는 게 관리 거리예요. 자, 그 다음에 매트릭 있어요. 매트릭은 척도란 뜻이에요. 척도. 자, 요거는 목적지로의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해서 매트릭을 사용을 해요. 매트릭. 자, RIP 버전 1에서는 매트릭을 홉 카운트만을 써요. 홉 카운트. 홉 카운트는 뭐냐?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가는데 라우팅을 여러 개 거쳐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 홉,
2홉, 3홉 도착. 그래서 요거는 3홉짜리 경로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홉 카운트예요. 라우터를 몇 개 거쳤냐? 3개 거쳤다. 그러면 3홉짜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경로가 하나 있는데 그 경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경로가 1번하고 2번 중에 뭘로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죠? 홉 카운트는 얘는 2고 얘는 3이에요. 얘가 더 좋으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이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스태틱과 RIP와 OSPF가 동시에 3개를 다 쓰고 있다 그랬을 때 누가 주는 걸로? 동일한 경로가 여러 개 있으면 관리거리가 작은 신뢰도가 높은 경로가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2번 있는 거예요. 라우팅 프로토콜 안에서도 경로를 둘 중에 하나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 뭘로 기준을 삼아? 매트릭에 따라 기준을 삼아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하고 알려주면 그 중에는 뭘로? 관리거리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홉 카운트, 대역폭, 딜레이, 로드, 릴라이블리티, 틱 딜레이, 맥시멈 트랜스퍼 유닛, 코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요인이 너무 많아지면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알고리즘 배우면 MP 컴플리트가 나와요. 자, 오더 오브 n 제곱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것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요인이 너무 많아지면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계산이 너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오버헤드가 높은 거죠. 반면에 이제 이런 요인이 많아지면 이제 정확하게는 할 수 있지. 최적의 경로를 제공을 할 수 있겠지. 최적이지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오버헤드가 커지겠지. 적당한 걸 써야 돼요. 그래서 홉 카운트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거쳐가는 라우터의 수. 그럼 작을수록 좋죠. 대역폭은 링크 속도니까 빠를수록 좋고요. 딜레이는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짧을수록 좋고요. 로드는 부하니까 그 링크상에 지나가는 패킷의 양. 그러니까 로드가 적을수록 좋겠죠. 자, 이 값은 1부터 255인데 255가 로드가 많고 1은 로드가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일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릴라이블리티는 신뢰도예요. 링크상의 에러율. 그러면 이거는 신뢰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1부터 255 사이인데 1이 낮고 255가 높아. 그러면 이거는 높은 값 255 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죠. 자, 틱스 딜레이는 IPX에 쓰이는 거니까 빼고 MTU, Maximum Transfer Unit 요거는 패킷이 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패킷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이 클수록 좋아요. 작은 걸 보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큰 걸 보낼 수 있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자에 의해서 부여되는 그 매트릭, 비용. 그래서 이것도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자, 다이나믹 라우팅의 기본 용어 중에서 IP 클래스 리스가 있어요. IP 클래스 리스. 자, 요거에 대응되는 말은 IP 클래스 풀이에요. 풀. 클래스가 꽉 차 있는 거랑 클래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클래스 풀에서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A는 슬래시 8, B는 슬래시 16, C는 슬래시 24가 기본 서브넷 마스크야. 그죠? 기본 서브넷 마스크. 요거만 쓸 수 있어요. 클래스 풀에서는. 그래서 RIP 버전 1이 그래요. 근데 클래스 리스가 되면 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도 물론 되지만 다른 숫자도 다 돼요. 클래스 A에서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7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클래스 리스예요. 그래서 IP 주소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클래스 리스. 자, 명령어는 IP 클래스 리스. RIP 버전 2, OSPF, EIGRP 등이
IP 클래스 리스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컨버전스 타임. 컨버전스 타임은 네트워크 상태가 변경이 됐어요. 이 변경된 정보가 있을 때 이 변경 정보를 모든 라우팅,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거를 라우팅의 테이블에 반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컨버전스 타임은 한국말로 하면 수렴 시간이에요. 수렴. 수렴은 어느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거 배웠을 때 이런 거. 그래서 리미트 이런 거 나오면 0 아니면 1이 답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야? 0으로 저기 수렴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이 돼갖고 이 반영되는 게 모든 라우터에게 다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라우터가 이제 변경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다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컨버전스 타임이에요. 컨버전스 타임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